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모두 다 건강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분한 경험으로 정직하게 정보통신공사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우리 컨버전스 대표 박종원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한 정보통신 관련 유튜브와 블로그가 어느덧 2년이 지났네요. 이에 약 2년간 포스팅된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이 중에도 특히 CCTV 공사에 대한 설계와 감리에 대하여 가장 많은 문의를 하셨고, 저희도 이에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에 완공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사례집 중에서 CCTV 공사에 관한 사례를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3건으로 말치하여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시의 어느 공동주택의 사례이며 일반 경쟁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 경쟁 입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에서 규명하고 있는 입찰의 종류에는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수의계약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별도의 법령이 있는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이와 같은 입찰의 주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포의 공동주택에서는 일반 경쟁 입찰의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하였음에도 제한 경쟁 입찰 방식을 고시하신 것이 문제가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인 설립의 연도와 자본금 얼마, 시공능력 평가 확인서, 실적증명서, 행정처분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은 일반 경쟁 입찰 방식과는 맞지 않는 방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시려면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의 방향 설정이 맞았을 듯 보이네요. 쉽게 말해 입찰 참여업체의 스펙을 요청하였으니 일정 제한을 두어 회사의 규모와 경험을 보시겠다는 취지이죠. 참고로 일반 경쟁 입찰을 고시하셨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하나만으로 법인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되는 것이고 기술자는 4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이니 말입니다. 물론 개인도 가능한 등록이기는 하나 제 개인적으로 16년간 과업을 진행하면서 개인 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입찰 방식을 결정한 기준은 당 공동주택의 공사가업을 수행하기에는 일반 경쟁 입찰로 방향을 잡아도 무방하다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판단하에 사업의 방향이 잡힌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수의 계약 과정에서 부적정한 계약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수의 계약도 입찰 방법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역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수의 계약의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00만원 이하의 경우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최대 33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례는 CCTV 공사에 있어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19회에 걸쳐 총 3,120만원의 비용이 지출된 수의계약 체결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많이들 접하시는 사례 중에 하나이죠. 물론 기기의 노후화로 인하여 부품의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여러 차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소명해야 할 것이고 소명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궁금해지는 사례입니다. 자금이 지출됨에 있어 투명하게 집행을 하였고 수의계약이기는 하나 이상의 비교 견적이 존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함에 따른 오류로 보여지네요. 일반 경쟁 입찰 또는 제한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CCTV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시 입찰 공고에 참여한 3개 사업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입찰 가격이 예상 금액을 초과하고 CCTV 카메라의 성능 부족의 사유로 유찰시킨 후 본 입찰에 한 개의 업체와 계약금을 협의하여 부적당한 수의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접해보신 경험이 꽤나 있을 법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찰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업체 계약시켜주기의 흔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행한 소위 내연의 업체를 선정해주는 방법으로 보이기는 너무 위법스러운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네요. 공동주택 시장에서 10년을 일해본 유경험자라면 입찰 공고문만 보아도 특정 업체를 이미 지정하고 그 외 업체는 들러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전히 발생되는 이러한 부조리가 요즘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뿌리를 뽑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밖에 제한경쟁 입찰도 있으나 사례가 발췌가 되질 않아 간단하게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 입찰 공고문을 보면 자본금 5억이나 10억의 법인, 특급 기술자 2인 포함 기술자 9인 이상의 법인이라는 제한경쟁 공고가 다소 발주됩니다.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최소 1.5억의 자본금으로 면허를 냅니다. 해당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늘리죠. 정보통신 CCTV 공사 예정가액 1억 수준의 공사에 자본금 10억의 법인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 경쟁 조건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특급 기술자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사를 칭하는 것인데 기술사가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에서 할 일이 있을까요? 이 또한 과도한 제한 경쟁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사례와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으나 이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문의 주시면 무료 컨설팅이 이루어지니 주저마시고 문의 주십시오. 공사나 설계나 감리는 매뉴얼로 시작하여 매뉴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절대 원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